네, 10시가 됐으니까 바로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예, 오늘 MBTI로 발견하는 우리 아이의 학습 특성, 예, 레벨업 행복한 가정 좋은 부모 아카데미 하겠습니다. 면일초등학교 맞죠? 네. 제가 가끔 학교 이름 잘못 써놓고 강의 시작할 때가 있어서 맞는지 확인했습니다. 저는 독서논술 교육학 석박사 이현숙입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MBTI에 대해서는 많이 아시죠? 자, 난 여기 나와서 강의할 만큼 MBTI 정도는 안다. 손 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자, 만약에 손 들고 싶으셨어도 안 드셔야 되죠. 네, 이럴 때 손을 딱 들어버리면 강사가 어떻게 됩니까? 쭈그러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손 들어주지 않으셔서 감사합니다. MBTI가 너무 유명해서 자, 일단 제가 강사 소개를 하면요. 저는 동락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25년 동안 강남 3구에서 독서논술 전문 지도 강사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정말 명문고 중 명문대 많은 아이들 다수 합격시켰고요. 지금 현재도 강남에서 난다 긴다 하는 4개의 명문중학교 전교 1등은 저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건국대학교 교육심리학과 박사과정인데요. 영재교육, 뇌인지과학 주로 전공을 하고 있고요. 부모교육 강사 활동한 지는 글쎄 한 10년 정도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전공이 저도 이래봬도 저도 전공이 이과 쪽입니다. 공대 쪽인데 이렇게 어떻게 인생살이 살다 보니까 이렇게 논술과 관련된 직업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대학도 국문과 따로 나오고, 문학사 또 따로 나오고, 대학원은 교육학 심리, 교육심리학 나오고,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요, 제가 대한민국 교육계에 상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20년 동안 꾸준히 등록금을 내고 있어요. 정말 이게 공부하면 저게 공부하고 저거 공부하면 이거 공부하고 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요. 학습 코칭 및 뇌인지과학, 그 다음에 실버과학 하고요. 제가 제일 잘하는 건 아이들 학령과 뇌 발달에 맞춰서 독서 교육과 뇌 발달시키는 일을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서 교육을 하고 있지만 보통 일반적인 독서 교육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저 한 사람입니다. 뇌를 발달시키는 독서 교육. 유튜버이고요. 인플루언서로 활동 중이고 피트니스 선수로도 활동 중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피트니스 선수라는 증거로 사진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한 20년만 운동하시면 돼요. 예, 제가 운동 한 23년, 4년 했고요. 독서논술 지도사로는 25년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어머님들이 아셔야 될 게 MBTI에서 크게 3가지 아셔야 돼요. 가짜와 진짜, 그 다음에 찰떡궁합, MBTI 유형과 학습 유형, 그 다음에 아이의 주기능의 학습력이다. 존중과 이해의 바탕 MBTI인데요. 제 MBTI 강의의 특징은 MBTI하고 뇌과학하고 같이 연결시킨다는 겁니다. 그래서 MBTI하고 뇌과학을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머니들이 MBTI에 대해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나오는 MBTI는 정말 방송용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TV를 안 본 지가 2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즘 TV에서 MBTI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정말 학생들도 많이 얘기해요. 학부모님들도 많이 얘기하고, 제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하고 초등학교 5학년 남학생을 같이 이제 그 남매인데 수업을 해요. 근데 여학생은 참 아이디어가 풍부하고 막 활기차고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오빠인 남학생은 정말 조용해요. 살아있니? 이렇게 물어봐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오빠하고 참 다르더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하는 얘기, 저희는 MBTI도 달라요. 제가요 ISFP고요, 저희 오빠는요 ENFT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재미있게 빵 터졌는지 오빠와 자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걸 MBTI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3학년이.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하고 하셔야 될 게 MBTI 이론은 이론만 얘기해도 한 학기를 다 채워야 되니까 그냥 간략하게 MBTI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왜 혈액형으로 성격 아는 거 가짜인 거 아시죠? 유사가. 그래서 MBTI를 좀 모르시는 분은 그거 혈액형으로 성격 아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 라고 얘기하시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이 확실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임상실험을 하신다, 내지는 내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학 연구를 할 거야, 성격 연구를 할 거야. 그랬을 때 성격 테스트를 했을 때 인정받을 수 있는 게 빅5 성격 테스트 있습니다.
B5 사람을 5가지 유형의 성격으로 보는 거 있고요. 또 디스크 성격 유형이 있습니다. DICS. 예, 이것도 역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MBTI로 내가 사람 성격을 파악해서 논문을 하나 쓰고 싶어. 그러면 공격을 좀 많이 받습니다. 공격 많이 받는 이유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이걸 개발한 사람이 쉽게 얘기해서 학문적인 계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마이어스와 브릭스 자체는 학문적인 계보가 없을 수 없지만 이분들이 가지고 온 이론 자체는 칼 융입니다. 구스타프 칼 융. 유럽의 3대 심리학자의 프로이드, 아들러, 칼 융. 1904년경에 이분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는 중에 정신 분석이 참 유효하다. 이 환자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걸 발견하셨고요. 이분이 유명한 것 중에 하나가 단어를 통한 연상 실험입니다. 어떤 단어를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이미지,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 검사할 때 보면요. 문장 완성 검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하고 밑줄이 쭉 꺼져 있으면 그 뒷말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는 언어 발달 치료사이고 독서 지도사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쓰는 문장을 갖고 아이의 뇌 발달이라든지 환경적이라든지 학습적 발달을 볼 수 있고 또 심리 성격 하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서 심리적인 원인을 찾아내죠. 이제 그 연상 실험을 창시하신 분이고요. 억압된 것을 입증해서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이신 분이 이분입니다. 우리 어머니들 많이 아시는 컴플렉스, 오이디푸스 컴플렉스, 일렉트라 컴플렉스, 이런 컴플렉스라는 이름을 붙이신 분이 이분이에요. 그래서 분석 심리학의 기초를 성립하셨는데 이분이 이제 정신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결론이 내린 게 뭐냐? 사람은 참 알 수 없다. 참 복잡하다. 네, 다양하다. 그런데 뭐한다? 성격이 내향형과 외향형은 있더라. 그래서 이분이 최초로 나온 게 유형론, 타이폴로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어쨌든 뭐 할 수 있다? 선 하나 쫙 그어놓고 이쪽과 이쪽으로 나눌 수는 있더라. 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자, 그럼 MBTI는 누구냐? 이사벨 브릭스 마이어스와 캐서린 쿡 브리스, 엄마하고 딸이죠. 이 두 분의 이름, 마이어스 M, 브릭스 B, 그리고 타입 인디케이터. 그래서 마이어스 브릭스 타입 인디케이터가 MBTI입니다. 자, 1900년부터 마이어스와 브릭스의 시작이 됐고요. 1923년에 융의 심리 유형론, 아까 말씀드렸던 이 내향형, 외향형, 이 이론을 접하면서 본격적으로 연구가 진행됩니다. 자, 거기에 이분들은 인식과 판단이라는 걸 더합니다. 자, 인식이 뭐죠? 자, 여기 지금 커피가 놓여 있죠. 예, 커피를 딱 보는 순간, 아, 마시면 시원하겠다. 아, 카페인이 필요해. 예, 커피가 있구나 하는 것 자체가 인식이죠. 판단은 뭡니까? 마셔야겠다. 마시지 말아야겠다. 냉장고에 넣어야겠다. 상해 있는지 알아봐야겠다. 이게 판단이겠죠. 그래서 인식과 판단을 사람들은 한다. 그래서 자기 보고식 성격 유형 겸사 도구라서 시행이 쉽고 간편해서 학교, 직장, 군대 등에서 강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에 임상에서는 쓰지 않아요. 임상이라는 건 정말 이제 정신과 의사가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는 상담 심리사가 당신은 무슨 프로그램으로 몇 회기 상담을 받으셔야 됩니다. 라는 그런 결정에 쓰이지 않습니다. 자기 보고식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게 그런 거에 결정이 쓰이냐? 일단 우리가 그런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 보고식만 쓰이지 않고 관찰평가라는 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보고식 체크 중에서도 뭐 미네소타 다면 인성 검사처럼 MMPI처럼 보고식 문항이 한 580 문항 정도 되고 영문항이 들어갑니다. 영문항이라는 건 내가 앞부분에 나는 빨간 사과를 좋아해 라고 체크를 했으면 뒷부분에 빨간 사과를 좋아하는 사람이면 반드시 체크할 수밖에 없는 영문항이 들어가요. 그런데 거기서 체크를 안 했다. 그럼 앞부분 빨간 사과 좋아한다는 건 같이 날아갑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사람을 뭐합니까? 확실하게 내면적으로 체크를 해요. 그 체크와 동시에 또 뭐도 합니까? 관찰도 하고 다양한 걸로 검사를 하죠. 그리고 요즘은 또 뭐 2000년대 이후에는 뇌를 촬영을 하잖아요. 그래서 뇌 촬영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MBTI는 간단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오해를 하는 만큼 좀 이렇게 신뢰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데 MBTI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 맞는 이유 제가 말씀드리면 MBTI가요. 폼이 A, B, C, D 이렇게 알파벳 순서로 해서 1962년, 77년 현재 미국에서는 폼 M하고 Q까지 나왔습니다. J는 주니어, 청소년용. 우리나라는 1988년에서 1990년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MBTI
처음 만나보신 분들은 이런 말씀하세요. 나 대학생 초기에, 대학생 때, 아니면 나 옛날에 직장 생활할 때 한번 해봤었어. 그때가 한 약 벌써 20년 전이에요. 예, 이때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그때는 표준화된 펌 G를 사용했어요. 현재는 MQ입니다. 그럼 벌써 굉장히 많이 진화가 된 거죠. 이 사이에 진짜 한마디로 해서 100년이 된 거예요. 100년 동안에 엄청나게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타당성과 신뢰성 확실히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문화와 국가와 언어에 따라서 계속해서 뭐하고 있다는 겁니까? 보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MBTI가 나왔을 때와 지금 현재는 많은 문항이라든지 검사가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출판권은 TNBC와 주식회사 어세스타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핸드폰 꺼내서 이렇게 나 MBTI 하면 MBTI 검사하기 하면 핸드폰에서 딱 간단하게 할 수 있는 MBTI 검사는 MBTI 검사가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영국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이고 정보 수집이 주 목적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MBTI처럼 보이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진짜 MBTI는 어디서 검사하냐? 여기 어세스타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창이 나와요. 이 어세스타는 교육과 관련된 여러 자료, 특히 MBTI를 우리나라에서만 합니다. 그럼 어세스타에서 온라인으로 검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는 우편으로 받아서 할 거야 하셔도 돼요. 그렇게 해서 검사를 하시면 되는데 이 MBTI 검사가 자기 보고식이잖아요. 검사가 중요할까요? 해석이 중요할까요? 네, 해석이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우리 어머니들 딱 필기도구 들고 지금 딱 쓰고 계신데 MBTI 검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문항 읽고 체크하실 때 본인 거 체크 안 합니다. 뭘 체크할까요? 뭔가 정답에 가까운 거, 뭔가 바른 거, 이거 체크해야지만 내가 좀 뽐이 날 것 같아. 예, 이렇게 해서 MBTI는 자기가 읽고 해석하는 것보다 보고 검사가 나왔을 때 그 전문가와 같이 해석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를 진짜 찾아가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안 맞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맞냐 보면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이란 이 단어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건 존중받아야 할 고유 특성입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제가 이걸 강의 나갈 때마다 매번 하는 건데 자, 지금 손깍지 한번 끼워보실까요? 자, 손깍지 딱 끼시는 순간 아무 생각 없이 편하게 끼십니다. 자, 오른손 엄지가 위에 올라가시는 분 손 들어볼까요? 좌뇌형이십니다. 자, 왼손 엄지가 위에 올라가시는 분들은 네, 우뇌형이십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껴보세요. 평상시 끼던 거에 반대로 일단 어색하죠. 어때? 느낌이 어떠세요? 네, 이상하고 어색하고 분명히 할 줄은 아는데 불편하죠. 그런데 만약에 법이 자, 무조건 오늘부터는 왼손이 위로 올라가게 깍지를 껴라.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하죠. 하죠. 단지 마음이 뭐 할 뿐이에요? 불편하고 자연스럽지 않고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 그냥 뭐 하는 겁니까? 마음이 끄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존중받아야 하는 고유 특성이에요. 자, 지금 이 실내에서도 에어컨을 켜자 말자, 춥다 덥다 다 틀리죠. 이게 선천적으로 사람 몸의 체온의 느낌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부 사이에도 그렇잖아요. 자, 각방 쓰시는 분들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체온이 안 맞아서 막 에어컨은 막 이빠이로 틀고 자야지 저희 신랑은 막 시원하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아내는 감기에 걸리는 거죠. 이게 선천적으로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을 보시면 자, 진정한 나는 참 유형이겠죠. 트루 타입. 자, 그런데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트루 타입으로 사시는 분들도 흔하지 않으시고 트루 타입을 아시는 분들도 많지 않아요. 자, 왜 그러냐면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MBTI 자체가 구스타프 칼 융 스위스 분이시죠. 그리고 브릭스 마이어스 미국 분입니다. 한마디로 서구 세계 사람들이에요. 서구 세계. 서구 세계는 약간 개인주의가 상당히 강합니다. 기준선이 개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창기 MBTI 있는 그대로 다이렉트로 번역한 걸로 검사를 하면 한국 사람은 참 이상하게 나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는 뼛속까지 한국 사람. 뼛속까지 한국 사람이라는 건 문화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집단주의 문화, 그들은 개인주의 문화. 자, 그래서 요즘 MZ세대가 굉장히 개인주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Z세대도 집단주의 문화입니다. 우리랑 비교해서 굉장히 개인주의로 나간 거지만 그죠? 그래도 그 MZ세대끼리만 비교해도 상당히 뭐입니까? 집단주의 문화예요. 집단주의 문화의 특징은 뭐죠? 순종과 동조입니다. 순종과 동조.
자,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이 그죠? 오른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왼쪽 바라보기 힘듭니다. 다들 짜장면 먹겠다고 자, 오늘은 회식이야. 나는 짜장면 했을 때 저는 탕수육이 좋은데요. 이러기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튀지 않는 게 사는 거고 좋은 게 좋은 거고 웬만하면 맞추자. 예, 왜? 우리 말에 이런 거 있죠. 모난돌이 정 맞는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가유형이에요. 가유형인 건 뭐냐면 내가 편한 대로 산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자, 오늘부터는 왼쪽 손가락 위에 올라가게 깍지를 끼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내려. 이런 상황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오른손으로 깍지를 껴야지 편했는지조차도 모르고 그냥 처음부터 뭐 하는 겁니까? 왼손에 깍지를 끼고 산 거예요. 그래서 가유형이 많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직업 유형이에요. 네, 이건 이해 가시죠? 네, 내가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예를 들면 호텔리어냐, 그죠? 개인 사무 보는 사람이냐, 프로그래머냐, 그죠? 또는 이렇게 서비스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요거는 많이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주부라는 직업을 갖게 되면서 또 다른 MBTI를 갖게 되시죠. 자, 어떤 MBTI를 갖게 될까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물론 공부 열심히 하셨겠지만 학창 시절에 적당히 공부하셨던 우리 어머니들도 어머니가 되고 나면 엄청 열성스러운 이제 공부하시는 스타일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직업 유형. 자, 그 다음에 유형이 부모 유형이에요. 부모 유형은 우리 아이들한테 해당돼요. 사실은 어머님들한테도 해당돼요. 왜 그럴까요? 어머님들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답게 사셨는지 강요 받으면서 사셨는지.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지금 연세가 꽤 되시잖아요. 이제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이제 나이가 든다는 건 세진다는 걸까요? 약해진다는 걸까요? 맞습니다. 약해지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그러신 분이 있어요. 나이가 드실수록 더 세지시는 분. 그러면 그분의 자녀들은 계속해서 뭐입니까? 부모 유형에서 탈피를 못합니다. 삶의 만족도와 행복이 어떨까요? 네, 맞아요. 떨어집니다. 매슬로우의 그 욕구의 단계 아시잖아요. 매슬로우 욕구의 단계 하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그려져 있어. 안정원의 욕구, 소속의 욕구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사실 매슬로우는 한 번도 그렇게 삼각형으로 욕구를 그려본 적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1970년대에 자동차 세일하는 세일즈맨이 그 자기 직원들 관리하면서 이렇게 알아보기 쉽게 삼각형으로 그린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는데 매슬로우의 욕구에서 가장 최상의 욕구는 자아 성찰이고 자아 실현입니다. 예, 자아 실현이고 지금 요즘은 자아 실현을 넘어서서 자기를 초월하는 거. 그런 자아 실현과 초월은 어느 정도 뭐 해야 됩니까? 삶에 있어서 성찰과 자기 깨달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깨달음의 첫 번째 단계가 바로 뭐예요? 자기를 알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럼 참 유형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일에 따라서는 난 자금 유형, 직업 유형을 꺼내서 쓸 수도 있고요. 사회 문화에 따라서는 가 유형을 꺼내 쓸 수도 있고요. 상황에 따라서는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강요받은 유형을 꺼내서 계속 씁니다. 그래서 나의 진짜 참 유형을 알고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것과 내 참 유형을 모르고 그때그때 쓰다 보면 사람이 허탈해집니다. 그래서 MBTI를 안다라는 건 일단 뭘 아는 거? 나의 진짜 유형을 아는 거. 자, 그 다음에 MBTI에 대한 아주 간단한 이해부터 시작하고 진짜 유형 찾아가겠습니다.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 이건 확실하게 아시겠죠? 선생님 에어컨 좀 꺼주세요. 예.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 확실하다, 당연하다, 빠르다, 편하다, 자연스럽다, 쉽다입니다. 그냥 이 단어가 떠오르시면 됩니다. 자, 아이들 처음에 펜을 잡을 때, 연필을 잡을 때 그냥 자기도 모르게 뭐합니까? 오른손 아니면 왼손? 잡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하시는 것 같은데 예전 어머님들 특징 뭡니까? 왼손잡이 반드시 뭘로 바꿔놓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한민국 어머님들의 기적 같은 이 역할. 저도 왼손잡이인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강요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나 주변에서 그죠? 예. 왼손으로 쓰면 옆에가 탁 치는 거예요. 불편하다고. 팔꿈치에 닿는다고. 안 그래도 못 쓰는 글씨인데
그래서 오른손으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양손으로 좀 쓰기는 한데 저는 그래서 뭐 젓가락질이라든지 이런 건 다 왼손으로 하고 글 쓰는 거는 오른손으로 쓰는데 왼손으로 썼으면 좀 편하지 않았을까. 선천적 심리 선호 경향이에요. 그래서 MBTI는 일단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1번이 뭡니까? 에너지의 방향. 이게 누가 정리한 거예요? 칼 융이. 그래서 사람은 에너지의 방향이 외부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고 내부로 표현되는 사람이 있어요. 즉 쉽게 얘기해서 조용히 혼자 생각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대화 나누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에 대화 나누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 얘기하는 대화 나눈다는 건요, 내가 고민이 있거나 생각할 거리가 있거나 했을 때 이쪽은 혼자 생각이 정리가 돼야지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쪽은 얘기를 나누면서 생각이 정리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인식과 판단. 결국 인간은, 자,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지구상에 태어나서 지구상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로 350만 년 전에 지구상에 출현을 해서 지금까지 인간이 결국은 이 지구상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적응이죠. 그죠? 적응이라는 게 뭘까요? 적응은 생존하고 번식하는 겁니다. 생존하고 번식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화라는 걸 하는데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해요. 진화가 A단계에서 B단계, C단계로 올라가는 거라고. 아닙니다. 진화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나빠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그 상황이 뭐 하는 겁니까? 살아남는 게 진화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진화의 과정상 인간이 결국 뇌를 발달시킬 수밖에 없었고,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랑 유전자가 가장 닮았다오는 침팬치하고 인간하고 1대1로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네, 침팬치가 이깁니다. 침팬치 두뇌도 상당히 좋습니다. 게다가 힘이 장난이 아니에요. 마음 먹고 양쪽 팔 잡고 잡아당기면 사람 팔이? 예, 맞아요. 뽑혀 나갈 정도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침팬지 농장은 20년에 한 번씩 반란이 일어납니다. 그래, 진짜로요? 예, 그래서 그 침팬지 농장을 지키시는 분들이 집단으로 침팬지들한테 학살당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지구상에서 진화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인식하고 빨리빨리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진화의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 보시면 인간은 2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사냥형 인간과 수집형 인간. 그죠? 자, 수집형 인간은 한마디로 뭐합니까? 과일 따고 버섯 따고 쭉 수많은 정보를 계속해서 보면서 뭐합니까? 판단을 빨리빨리 합니다. 사냥형 인간은 어떨까요? 하나만 딱 꽂히면 뭐합니까? 걔만 죽도록 따라갑니다. 그래서 진화의 과정상 인간은 그 2분류로 나눌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정보 수집에 있어서 감각형과 직관형이 있습니다. 자, 사냥을 하신다. 만약에 채집을 한다. 생각해 보세요. 감각형은 나 저거 먹어봤던 거야. 이거 버섯 먹을 수 있는 거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직접 보고 느낀 걸로 판단합니다. 인식합니다. 인식. N인 사람은 상상합니다. 저쪽 길로 가면 뭐가 있고, 자, 저기 맘모스가 오는데 쟤를 어떻게 몰아야지 절벽으로 떨어뜨릴까. 보이지 않는 걸 상상합니다. 자, 이게 직관형이에요. 자, 그럼 판단을 해야죠.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의사결정할 때 원리와 원칙을 따지는 건 사고형. 이쪽은 인간관계와 정서를 따집니다. 결국 사람은 인식하고 판단하는 존재예요. 왜? 이 지구상에 생존하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이 외부 세계에 대처하는 생활 양식인데요. 이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확실해지기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보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편안한 삶의 스타일이에요. 자, 쉽게 얘기해서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어요. 주말에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 제이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 벌써부터 계획을 짭니다. 뭐 해야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세탁기 돌려놓고 7시에 뭐 하고 이렇게 시간을 짭니다. P는 그냥 그날 아침에 눈 떠봐서 오늘은 왠지 비가 내리네. 커피 한 잔? 뭐 이런 식이 되는 게 P입니다. 자, 그래서 MBTI 잘 보세요. 에너지의 방향 1번, 인식, 판단, 생활 양식 1, 2, 3, 4 순서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들이 아시는 난 INTJ 했을 때 I가 뭡니까? 에너지의 방향. 난 N이야. 이거는 인식. 나는 T야. 판단. 그 다음에 J야. 외부 생활 양식. 그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이걸 먼저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MBTI가 검사보다 해석이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ISTJ인데 화살표하고 INTJ로 되어 있죠. 자, 이게 제 MBTI입니다. 저도
MBTI를 어세스타에서 이것도 MBTI Q로 제가 한 겁니다. M보다 한 단계 더 발달된 Q로 해도 ISTJ가 나옵니다. M으로 해도 ISTJ, Q로 해도 ISTJ예요. 그럼 그것만 보고 나는 ISTJ구나 이러면 잘못된 거죠. 그럼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MBTI 안 맞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INTJ가 확실히 맞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가 뭐죠? 에너지의 방향이죠. 지금 에너지의 방향을 잘 보시면 이게 외향형과 내향형 다 5가지 다면 척도가 다 어디로 가여 있습니까?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 하고 다니는 꼬라지나 활동하는 걸 보면 이쪽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죠? 어디 가서 딱 마이크 잡고 그냥 그죠? 트로트 한 곡 부를 것 같고 웬만한 사람 딱 인싸가 돼서 가운데서 막 지휘할 것 같으죠? 천만의 말씀이요. 제가 말을 할 때는 필요할 때만 합니다. 저는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강연하는 거고요. 집에 가면 책만 보고 있습니다. 입 한 번 떼지 않습니다. 완벽한 내향형이에요. 그래서 수용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반추적이고 정적입니다. 어떨 때는 입에서 곰팡이가 핍니다. 책만 읽고 있어서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S하고 N이 틀리죠. 인식이죠. 인식. 내가 세상을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인식. 5가지 중에 3가지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N으로 가 있어요. 그죠? 독창적이고, 그죠? 이쪽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게 일로 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 저는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독서 논술 전문지도 강사이고, 저는 뇌로 치면 극좌뇌형 사람입니다. 정말 너무나 이쪽으로 쏠려 있는.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굉장히 문해를 발달시키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미술사부터 미학사, 철학사까지 계속 공부를 하면서 문해를 발달시켰는데,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요, 여기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게 이쪽으로 간 건 내 직업과 두 번째는 그 문항지의 용어에 대한 해석입니다. 문항지 용어를 어떤 단어가 쓰이냐에 따라서 저는 그걸 완전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외국말을 무조건 번역했다고 해서 내 MBTI에 맞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2가지 효과가 일로 가는 겁니다. 그래도 보면 5가지 중에 뭐가 더 많습니까? N이 더 많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선천적 선호 경향이 뭐냐. 제가 25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혼자 커리큘럼을 짜고 혼자 프로그램을 짜고 아이들 각각의 뇌발달과 학년, 성적 다 상황 생각을 해서 어떤 책을 어떻게 아이한테 넣어줘야 되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고 아이가 쓴 글을 읽으면서 분석을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게 높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N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단하는 거. 자, 이거는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MBTI M으로 하든 Q로 하든 5가지 영역이 다 올 만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극좌뇌인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런 사람의 특징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난다. 냉정하다. 말을 어쩌면 그렇게 쌀쌀맞게 하니. 공대. 뭐 이런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저 대학도 그래서 그런 계통으로 나왔는데 이 피 한 방울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찌르면 피 펑펑 납니다. 단지 이 차이예요. 우리 공감이라는 게 요즘 너무 중요하잖아. 인성, 정서 하면서 어머니들 공감이 2가지 종류가 있는 거 아세요? 공감이요. 인지적 공감이 있고요. 정서적 공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공감한다고 했을 때 그냥 정서적 공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인지적 공감이 높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뭐가 높을까요? 인지적 공감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 아이가 넘어져서 울고 있으면 넘어져서 무릎이 찰과상으로 인해서 피가 나면서 쓰라리고 아프겠구나. 아픈 강도가 한 3, 4 정도는 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래서 참 아파서 안 됐고 한 4일 정도 지나서 딱지가 않을 거고 안 칠 거고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무관심하다든지 그 아이의 아픔에 공감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단지 공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면 너무나 사람들이 로봇 같다, 이상하다 얘기하니까 말로 표현 안 합니다. 말로는 이렇게 합니다. 아프겠다. 이럴 정도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거를 터득한 거예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옆에 짝꿍이 안 와도 몰랐어요. 안 와도 몰라서
아이들이 네 짝꿍 왜 안 왔어? 그러면서 내 짝꿍이 안 왔어? 예. 근데 걔한테 관심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내 할 일만 집중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짝꿍이 말을 시켰으면 알았겠죠. 말을 안 시켰으니까 안 본 거죠. 예. 그래서 이 T인 아이, 그러니까 극좌뇌인 아이의 T가 높은 아이면 우리 부모님들 로봇이랑 얘기하는 듯한 느낌. 그래서 저도 이게 20년 넘게 학생들 가르치고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는 걸 연습하고 배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게 J죠. 다 만점 나왔습니다. 예. 자,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90분 뒤에 알람 울리라고 빅스비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J이신 분들은 손목에 시계를 차고 있을 확률이 높거나 예, 시계를 자주 확인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딘가에 들어가시면 무의식적으로 모르게 이렇게 시계를 먼저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계가 없으면 계속 이렇게 찾아봅니다. 예, 이 J이신 분들에서 완전히 만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를 알기 위해서 일단 먼저 우리 어머니들의 참 MBTI를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에너지를 얻고 사용하는 방식부터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가지 다면 척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전부 다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방식이 능동적인지 수동적인지. 자, 낯선 어머니가 있어도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몇 학년 몇 반 어머니세요? 아유, 반가워요. 하실 수 있으면 입니다. 근데 그거 저 할 수 있어요. 행동 보지 말고요, 마음을 보세요. 선천적 선호 경향이라고 그랬죠. 자, 우리 회장님 그죠? 이가 아닌데도 뭐 할 수 있습니까? 어서 오세요, 몇 학년 몇 반 어머니세요, 앉으세요 할 수 있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 뭘 보시라고요? 마음. 내가 해야만 돼서 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사람이 궁금하고 정말로 얘기하고 싶어서 하는 건지 그걸 보세요. 그 다음에 표현. 감정, 생각 및 관심 전달. 표현적이고 보유적입니다. 즉 보유적이라는 게 뭐다? 즉각 감정 표현 잘 안 합니다. 그냥 느끼고 생각만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쪽은 어떻습니까? 일단 표현을 합니다. 예쁘다. 어머, 맛있어. 그리고 뭔가를 설명할 때도 액션이 크십니다. 내가 있잖아, 어제 오랜만에 그 말 만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아이신 분들은 예, 이해 가시죠? 이와 아이는 자, 그다음 인간관계의 폭과 깊이가 이쪽은 밀접한 관계, 이쪽은 다양한 관계입니다. 자,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중에 내지는 우리 가정주부도 사업입니다. 가정주부 사업이어서 나는 인간관계가 넓은데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뭘 생각하시라고? 정말 내 마음이. 나는 사람 많이 알고 많이 만나긴 하지만 내가 진짜 새벽 3시에 소주 한잔 땡길 때 예, 나는 진짜 연락할 사람이 딱 한두 명. 딱. 걔가 어디에 가 있든. 그죠? 이쪽은 다양합니다. 앉아서 소주 마실 시간이 없어요. 여기서 마시다 보면 잠깐만 기다려봐. 저쪽 가갖고 짠하고 오고 또 이렇게 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의사소통, 교재, 학습 방법이 이쪽은 반추적이고 이쪽은 활동적이에요. 반추적이라는 건요, 뭔가 문제 하나에 딱 걸리면 그걸 계속 생각합니다.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자, 쉽게 얘기해서 부부싸움 하시면 일단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끈질기게 반복하십니다. 예. 근데 이이신 분들은 어때요? 의사소통, 교재, 학습 방법이 활동적이어서 모르면 바로 질문하고 그래? 하고 바로 받아들이십니다. 그 다음 에너지의 정도와 종류 보면 이쪽은 정적이고 열성적이에요. 자, 그래서 자, 쉽게 얘기해서 엄마들하고 차를 한 잔 마셨어요. 차 한 잔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녹초가 되시는 분은 아이입니다. 근데 녹초가 안 되고 그냥 콧노래가 나오면서 또 이렇게 집안 살림하시고 또 아이랑 같이 싸울 수 있는 에너지가 되시는 분은 이입니다. 자, 고르셨습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뭐 빨리빨리 골라주시니까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 자, 기록해 놓으셔도 좋고요. 예, 생각해 놓으셔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죠? 인식. 그죠? 인식. 자, 사과가 하나 있다고 딱 생각을 해보십시오. 머릿속에 자, 여기 사과가 하나 있다. 그러니까 제가 PPT를 여기다 아예 사과를 띄울 걸 그랬어요. 센스가 없습니다. 자, 사과가 있다. S인 분은 구체적으로 빨간 사과네, 파란 사과네, 현실적으로 사과 가격이 얼마지? 실용적으로 사과로 잼을 만들까? 예, 그 다음에 경험적으로 내가 먹어봤던 사과 중에는 대구에서 샀던 게 맛있었어. 그리고 전통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내가 사과를 좋아했었지. 예, 요렇게.
자, N을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아, 사과, 이브의 사과, 아담과 이브,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사과의 첫 시작은 뭐지? 사과의 품종은 뭐가 있을까? 예, 대한민국의 사과의 역사 어떻게 되지? 애플의 사과는 뭐지? 예,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사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가격이 얼마나, 그러니까 먹을 수 있는 과일로서의 사과를 생각을 잘 못합니다. 네, 이게 N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나 둘 중에 하나 할 수 있죠. 저도 사과를 사러 가잖아요. 저도 사과를 사러 가면 사과를 사야 돼. 한 봉지 들려있어. 한 봉지 삽니다. 저도 해요. 이런 거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겁니까?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저는 N이에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냥 넌 사과하면 뭐가 떠올라? 그럼 무슨 생각입니까? 전 빅뱅이 떠오릅니다. 가수 빅뱅 말고요. 예.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시작. 예. 그래서 100만 분의 몇 초 만에 수소가 나와서 수소가 헬륨으로 번지고 이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손가락에 금반지가 끼워져 있잖아요. 저는 뭘 생각할까요? 초신성 폭발이 7번이 돼야지만 나오는 원소. 네, 71번 금 이렇게 떠오릅니다. 예, 그런데 S이신 분은 요즘 금 가격이 얼마였더라? 결정되셨습니까? 인식의 차이.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옳고 그르고의 문제도 아니고요.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우리의 두뇌가 그런 식으로 뭐합니까? 편하게 작동을 해요. 손깍지 끼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끼는 것처럼. 예, 필요하면 저도 금 시세 따집니다. 예, 그렇지만 딱 떠오르실 때, 자, 선택하셨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선택하신 거예요. E나 I를 선택하셨고 S냐 N이냐 S냐 N이냐 선택하셨습니다.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인식했으면 이제 뭐 해야 되죠? 판단하셔야죠. 결정을 내리는 방법, 판단. 자, T인분은 논리적, 이성적, 질문지향적, 비평적, 강인한, 정서적, 감성적, 협응지향적, 허용적, 온건한. 자, 일단 T이신 분들은요, 껄끄러워요. 같이 있으면 껄끄럽습니다. 껄끄럽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이상적인 의사결정 전략이 논리적이어서 따지고 듭니다. 왜?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아이가 T를 많이 쓴다. 엄마가 약속을 어기면 정확하게 기억합니다. 자, 엄마가 어제 짜장면 사준다 그랬잖아. 근데 오늘 비 오는데 무슨 짜장면이야. 아니야, 엄마가 어제 짜장면 사준다고 했으니까 짜장면을 사줘야 돼. 근데 안 사줬어. 사줄 때까지 계속 얘기하고 사줘도 얘기합니다. 어차피 약속을 안 지킨 거니까. 예, T입니다. 예. 자, F인 사람은 근데 비가 오는데 짜장면 어떻게 해서 그런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해서 미안해서 어떻게? 그럼 그 미안하다는 말에 괜찮아 합니다. T는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사주기로 한 건 사줘야지. 예, T입니다. 그래서 어떤 걸 결정을 했을 때 고수합니다. 자, 온 가족이 이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자, 여행을 가기로 하는데 이제 갑자기 뭐 방역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취소가 됐어. T는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그걸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다 근거 자료와 문자까지 보여줘야 됩니다. 자, F인 I는 같이 속상해하고 같이 다른 거에서 대안을 찾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합니까? 엄마를 위로합니다. 아빠를 위로합니다. 이게 T와 F의 차이점이에요. 자, 어떠세요? 괜찮습니까? 결정하셨습니까? T인지 F인지? 자, 그럼 우리 벌써 세 가지 왔습니다. E 아니면 I일 거고, 인식이 S 아니면 N일 겁니다. 그 다음에 판단이 T 아니면 F일 거예요. 자, 여기까지 다 찾아오셨습니까? 예, 여기에 뭔가가 본인께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갑니다. 외부 세계와 관계하는 방식이에요. 판단을 선호하느냐, 인식을 선호하느냐. 자, J는 체계적이고요. 목표지향적이고 딱 어떤 일을 조기에 착수를 해서 탁탁 체계적으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계획성이 있고요. 작은 일부터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에 굉장히 능숙합니다. T는요, 유연해요. 전체적인 조직과 흐름이. 선으로 얘기하면 J는 직선이고 이쪽은 곡선입니다. 여가시간 계획도 개방적이에요. 그리고 임박착수, 막판에 아이디어도 굉장히 잘 떠올리십니다. 그 다음에 자발성이 중요해요. 이거는 계획적이라서 자기가 하기 싫어도 뭐합니까? 합니다. 이쪽은 필이 땡기지 않으면 조금 자발성이어야 돼요. 그리고 과정적이고 여기는 방법적입니다. 했다
했다는 게 중요하고 하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자, 많은 사람이 제가 이제 피트니스 선수로 활동을 하고 있고 그거 덕분에 TV도 많이 나오고 광고도 찍고 부수입도 벌고 있는데 운동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착각을 하세요. 저 제입니다. 안 좋아합니다. 그럼 어떻게 23년 4년 동안 운동을 했을까요? 그렇죠. 방법적, 계획적, 조기착수, 목표지향 책있어. 운동합니다. 저는 스케줄표에 아침 6시 반, 7시 반, 8시 반 딱딱 한 다음 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예. 그리고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목표 지향적입니다. 저는 70살에 세계대회를 나갈 목표가 있습니다. 실버 대회 나갈 목표가 있기 때문에 딱 합니다. 계획적이고요. 방법적입니다. 예. P는 어떨까요? 다이어트 좀 해야겠는데? 거울을 보고 느낍니다. 예. 항상 거울을 보면 느끼십니다. 자, 운동 갑니다. 오늘은 왠지 음악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런닝머신만 타고 오다가 다음날은 안 갑니다. 왜? 다음날엔 또 다음날의 계획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내일을 생각하고 이쪽은 오늘을 생각합니다. 학습을 할 때도 이쪽은 오늘 이만큼 내일 이만큼 딱딱딱, 이쪽은 오늘 이만큼 해놓고 내일 건 생각 안 합니다. 만약에 내일 것까지 계획을 짜라 그러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머리 아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습 플랜도 보면요, J는 계획표를 짭니다. 이쪽은 보고서, 리포터를 짭니다. 그래서 나는 월요일날 뭐하고 화요일날 뭐 할 거야, J를 생각하고요. P는 난 오늘 뭐 했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J형 성향이냐 P 성향이냐를 빨리 보시고 판단하셔야 돼요. P 성향인 아이한테 계획표를 짜주시면서 계획대로 하라 그러면 얘는 이제 미칩니다. 그 계획이 얘를 뭐랄까 생각을, 사고를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계획표를 짜셔도 오픈된 계획표, 국어라고 써놔야 돼. 얘는 국어 일단은 1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 얘는 오히려 정확하게 보여야지 잘하고요. 얘는 오픈된 계획표. 그리고 끝나오면 너 국어 오늘 어디에서 어디까지 했어? 아, 나 국어 오늘 7쪽에서 8쪽까지 해서 그걸 적어놓게 하시는 게 P한테는 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연해야 돼요. 유연해야 된다는 게 뭐냐면 선택이 있어야 돼요. 선택이 폭이 넓지 않으면 P는 답답해합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여행 갈 때도 J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거의 1인 여행 기업. 자, 몇 시에 출발해서 버스 몇 번을 타갖고 몇 번에 도착해서 커피 한 잔을 마시고 그 다음에 몇 번 기차를 타서 다. 그리고 그 음식도 다 그 집이 문을 열든 안 열든 어쨌든 계획이 딱 짜여져 있는 사람 J. P는 그냥 맛집. 그죠? 그래서 그날 검색해서 P. 자, 고르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드디어 MBTI를 다 고르셨습니다. 자, 이 1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소속되지 않으면 외계인이겠죠. 지구인은 이 16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지구상에 진짜 얼마나, 중국만 해도 14억 인구고 인도도 14억 인구, 그 많은 인구를 16명으로 다 나눈다는 게, 그죠? 한 사람을 속속들이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걸을 수는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은 스타일이 어떤 스타일이실 것 같아요? ISTJ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네, ISTJ. 세상의 소구명. 한 분이십니까? ISTJ? 그래요? 그러면 ISFJ. ISFJ 세 분. ISFJ 세 분. 혹시 INTJ 있으십니까? INTJ 없으세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조사를 해볼게요. 세상의 소구명 ISTJ 있어. 손 푸처 핸접 번쩍 한 분. 좋습니다. ISFJ 세 분. INTJ 없고요. INFJ 네, 없고요. ISTP 두 분. ISFP 없고요. INTP 없고요. INFP 한 분. 잔다르크요. 잘 사귀어두십시오. 자, ESTP 자, ESFP ESFP 두 분 맞죠? 자, 그 다음에 ENTP 없고요. ENFP 한 분. ENFP 스파크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ESTJ 두 분. 그 다음에 ESFJ 하나, 둘, 세 분. ESFJ 친선 도모형. 그 다음 ENTJ 없으신가?
자, 그 다음 ENFJ. 없으신가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5분, 7분, 8분, 9분, 12분, 14분, 15분. 지금 여기 15명인가요? 손 안 드신 분 있나요? 네, 손 안 드신 분 있으시네요. 자, 이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사업가형 ESFJ. 자, 여기 지금 보면 이쪽이 몇 명이에요? 하나, 3분, 6분, 8분이 E이고요. I이신 분이 6분, 7분. 그죠? 거의 막상막하로 E하고 I가 섞여 있네요. 자, 이게 지금 거의 정말 신기하지만 여기 계신 분들이 거의 대한민국 평균으로 나오신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요, 여기 X 쳐진 거, 과학자형이라든지 예언자형, 그 다음에 아이디어 뱅크형, 여기 이쪽 유형은 많지 않습니다. 정말로 이쪽 유형 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평균 비율이 그래요. 그러니까 빅5 성격 테스트나 디스크 성격 테스트를 해봐도 그 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디스크에서도 약간 주도자형이 있어요. 주도자형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회형이 많고요. 그러니까 전체 지구상 인구 전체 비율로 봐도 약간 좀 이렇게 날카로운 스타일은 좀 적고, 예, 한마디로 트럼프 스타일은 적고, 예, 나머지 이제 예, 이렇게 좀 이렇게 섞일 수 있는 스타일이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러면 MBTI를 이렇게 우리가 알았잖아요. 여기 사업가형, 그 다음에 수완 좋은 활동가형도 좀 없으신 거잖아요. 친선도모형, 사교적인 유형, 임금님 뒤편의 권력형, 성인군자형은 여기 없으시네요. 백과사전형. 자, 여기 계신 분들 자주 강의 다 참석하지 않으세요? 그죠? 예, 예. 이분들은 궁금하지 않으셔도 인간적으로 와주십니다. 이분들의 특징이 다 뭐죠? SF죠. SF. 예, SF이신 분들, 쉽게 얘기해서 SF이신 분들이 팀에 끼어져 있으면 팀이 잘 돌아갑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고, 그리고 아주 막 모나지 않습니다. 자, 그죠? 그러면 이쪽은 거의 없죠. 지금 한 명도 없죠. NT인 사람들, 예, 분위기 망칩니다. 분위기 망치고 사람 불편하게 하고 그러면 NF인형은요 그래도 낫습니다. NT하고 NF를 하면 NF가 그래도 좀 낫습니다. 예. 그런데 자 봐요. 엄마가 NT인데 아이가 이쪽으로 가거나 이쪽으로 가요. 서로 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엄마가 F가 들어가 있어요. SF든 NF든 엄마가 이쪽 유형이고 이쪽 유형이에요. 아이가 이래요. 그럼 이 아이한테는 좋습니다. 왜 좋을까요? 이쪽 F가 들어가시고 특히 여기 SF형 어머니들은요. 아이하고 정말 공감을 잘 해주십니다. 인지적 공감이 아니라 정서적 공감. 이 아이들은요. 네, 본능적으로 느껴요. 인지적 공감은 공감받았다고 잘 못 느껴요. 정서적 공감은 그냥 느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가 학습 코칭이라든지 학습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죠? 정서적. 네, 우리 어머니들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따가 제가 뇌 발달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아이들이 메타인지를 쓰기 전과 후에 학습 방법이 달라져요. 메타인지를 쓰기 전에는 이모션 에듀케이션입니다. 정서 학습이에요. 어머니들은 착각하세요. 내가 얘한테 막 수학을 몇 학년 걸 가르치고 영어를 가르치고 얘가 막 지식을 엄청 쌓았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걔는 지식을 쌓은 게 아니라 엄마와의 관계, 정서를 쌓은 겁니다. 어차피 메타 학습이 시작되면 그동안 쌓아놓은 건 싹 다 사라져요. 왜? 내가 사실 이거 배우고 싶어서 배운 게 아니라 너를 위해서 배워준 거거든요. 왜? 내 생사를 누가 좌우하고 있으니까? 네가. 니를 위해서 배워줄게. 예, 너를 위해서 내가 착한 사람이 되어줄게. 그래서 정서가 가라앉고 명경지수한 아이가 그저 마음이 맑고 편안한 아이가 학습이 빨리 오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학습이 100% 나의 지적, 절대 지식이 되어서 메타인지 이후에도 남아있냐? 그런 건 아니에요. 많이 사라집니다. 그 대신에 정서적으로 학습을 한 아이는 첫 번째 학습 습관이라는 게 들었고 두 번째 지적으로 완성됐을 때, 지적으로 채워졌을 때 그 기쁨을 맛봤고 세 번째 관계가 좋잖아요. 정서적인 관계가. 그러니까 메타인지를 올바른 곳에 씁니다. 자, 근데 이모션 에듀케이션이 안 되는 아이, 화가 나 있어. 화가 차 있어. 결과는 낼 수 있어요. 그래 내가 해주지 뭐. 내가 맞는다. 화가 차 있어요.
그죠? 이렇게 정서적으로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는 메타인지를 쓸 수 있을 때 그 좋은 머리로 뭐합니까? 포커스가 엉뚱한 데 맞춰집니다. 뭐 연예인한테 맞춰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어떤 특정 다른 거에 맞춰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좋은 머리도 다른 정보만 수집을 합니다. 그래서 SF 들어가시는 어머니들, NF 들어가시는 어머니들, 예, 축하합니다. 여기 계시네요. 그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본인 스타일 그대로 아예 하고 그냥 잘 공감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제는 요쪽 유형이죠. 여기, 그래도 요쪽 유형,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에 계신 분과 여기 계신 분들이 여기 온 이유는 다릅니다. 그죠? 아까 여기 계신 분들은 강의 내용이 뭐든 인간적으로 와주시는 분들이고요. 이쪽에 계신 분들은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딱 강의 갔을 때, 탁 팔짱 끼고, 그래, 얘기해봐. 뭐 하는데?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갔을 때 제일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팔짱 끼고, 나를 설득시켜봐. 이런 스타일. 예. 그러면 아이들도 어떨까요? 아이들도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가 공감받는다는 건 그냥 공감받고 싶지, 설득당해서 공감받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 NT나 ST, 어쨌든 T가 들어가시는 분들의 특징은 뭐예요? 주로, 그래서, 왜? 나를 이해시켜봐. 그럼 사람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말, 머리 왜 잘랐어? 왜 틀렸어? 왜 안 먹어? 예, 외자 많이 부지십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이거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화법 같은 거 하실 때 대화법, 저도 이제 뭐 그 비폭력 대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화법을 하는데 그럴 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머니들하고 해야 될 게 뭐냐? 자, MBTI 아는 것까지가 이제 고비의 반을 오신 거예요. 그러면 MBTI 알아서 뭐 어떻게 하자고? 자, 이제부터 아셔야 되는 건 주기능입니다. 주기능. 그죠?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 자, 우리 이거 참 칠판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거 순서가 뭐라 그랬죠? 에너지의 방향. 얘가 뭐죠? 인식. 얘가 뭐죠? 판단. 얘가 생활, 양식. 그냥 생활 스타일. 저 사람 생활 스타일이 그래. 저 입는 거 딱 보세요. 제 생활 스타일이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방송 촬영을 하는데, 자, 평상복을 갖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집에서 하는 씬 찍게. 이게 평상복인데요. 정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운동복 아니면은 정장이에요. 집에서도 이렇게 딱 정장 입고 앉아서 책 읽고 있으니 아이가 얼마나 짜증이 나겠어요. 이렇게 저희 아이가 여러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할 때 저희 엄마가 저를 많이 괴롭혀요 이러는 거예요. 난 걔하고 눈도 안 마주치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감히 눈을 마주칩니까? 말도 잘 안 섞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쟤는 왜 내가 괴롭힌다고 생각할까? 생각해보니까요, 저 자체가 걔를 괴롭히는 거예요. 딱 정장 입고 앉아서 책 읽고 있다. 우리가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나 분위기 있지, 애가 학원 끝나 이러고 왔는데 엄마가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재수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공부하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데 걔는 어떤 느낌인 거예요? 그렇죠. 애미가 이렇게까지 공부를 하는데 이거죠. 나는 떡을 쓸 때 너는 붓글씨를 쓰거나 한소봉 엄마가 된 거야. 나는 전혀 의도하지 않아요. 걔가 공부를 하시든 말든. 저는 교육심리학을 하는 사람이고 뇌인지과학을 하는 사람이고, 게다가 제가 기계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가슴 설레이는 건 자동차, 엔진 막 이런 거 기분 설레이는 사람이고, 청소기하고 대화 나누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5차 산업시대 너무 좋아하고요. 챗 GPT 사랑합니다.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전 저희 아이가 뭐 공부를 해서 성적을 잘 내서 우리 집 모토는 절대 스카이는 가면 안 된다 해요. 그래서 아이가 너 어디서 스카이를 가려고 그래?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스카이는 안 돼. 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저는 그 미래 세대의 아이들은요, 그런 갇힌 교육은 절대 안 됩니다. 전 아이가 대학을 안 가고 그냥 여행을 가겠다, 군대를 가겠다, 저는 대환영입니다. 저는 등록금보다는 오히려 그걸 더 기쁘게 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저희 아이는 저를 보고 뭐라 그래요? 예, 난 공부하는 사람 1도 안 했는데. 그러면서 선생님들한테 상담을 하면 선생님들이 전화가 와요. 어머니 왜 아이를 그렇게 괴롭히셨어요? 여러분 그거 있어요. 남편이 생각을 해보세요. 남편이 딱 그렇게 딱딱하게 맨날 그리고 집에 와서 앉아서도 꼭 무슨 군대처럼 90도 각도 꺾어서 식사하고, 그러면 남편은 아무 얘기 안 해도 답답하잖아. 그래서
이거 하나 아세요? 어머니들 본인 그 자체가 뭐다? 아이한테는 그냥 짜증 덩어리다는 거. 내가 뭘 그냥 숨만 쉬어도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아이가 완전히 크면 괜찮습니다. 자, 주기능, 부기능, 제3기능, 열등기능 이게 중요해요. 자, 보세요. 에너지의 방향, 인식, 판단, 생활 양식. 자, 이게 결국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균형을 잡고 살아야 돼요. 몇 살에? 50세 이후에. 예, 이게 중요합니다. 50세 이후에. MBTI는 50세 이후에 균형 잡힌 자아 성찰과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럼 지금 여러분은 균형 잘 안 잡혀 있습니다.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아직 어리세요. 예. 자, 그래서 주기능 찾기 할게요. 에너지, 인식, 판단, 생활 양식. 얘가 1번이죠. 1번, 2번, 3번, 4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볼까요, 어머니? INTJ하고 ENTJ 뭐만 다르죠? 그렇죠. 에너지 1번. 에너지 방향만 다르죠. 그죠? 자, J죠. J인 사람요. 자, 이제 MBTI 주기능을 찾기 위해서는 네 번째 생활 양식을 첫 번째로 보셔야 돼요. 생활 양식을 봤을 때 이 사람이 J야. 그죠? 이 사람은 뭐예요? P예요. P면은 J면은 이 사람은 뭘 많이 써요? 판단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J 자체가 판단하는 생활 양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세 번째 걸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세 번째에 뭐가 붙어요? E가 붙어요. T에 E가 붙어요. 얘도 뭐가 세 번째에 뭐가 붙어요? E가 붙어요. 그죠? 그러면 P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 두 번째 거 인식을 많이 해요. 정보를 빨리빨리 받아들여요. 그래서 인식 두 번째 자리에 E가 붙어요. 두 번째 자리에 E가 붙어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다시 네. 자, 1번 주기능 찾기 1번 어디를 본다? 생활 양식. 좋습니다. 본인 걸 잘 보십시오. 생활 양식. 자, J이신 분은 1, 2, 3, 4 중에 J이신 분은 어디를 많이 쓴다? 세 번째 거. 예. 그러면 거기에 뭐가 붙으면 됩니까? 소문자 E가 붙으면 돼요. J이신 분은 세 번째, 하나, 둘, 세 번째 소문자 E가 붙으면 돼요. 거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자, P이신 분은 몇 번째 걸 많이 쓴다? 두 번째 인식. 그렇죠. 두 번째 자리에 소문자 E를 붙여 놓으시면 돼요. 두 번째 자리에 소문자 E를. 오케이. 이게 1번입니다. 자, 2번. 이제 맨 앞에 걸 보는 거예요. 에너지. I냐, 그죠? E냐를 보시면 돼요. 그죠? 자, I이신 분은요, I가 맨 앞에 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J니까 T, E가 되죠. 여기까지는 아셨죠? 그러면 T 앞에 N은 당연히 뭐가 붙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I가 붙죠. 소문자 I. 그죠? 근데 이 사람이 I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얘가 그냥 1번으로 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돼요. T의 짝이 F, N의 짝이 S. 자, T의 짝이 F, N의 짝이 S. 이건 아시겠죠? 아니, 예, 그렇죠. 우리 MBTI 기본이 E 아니면 I고, S 아니면 N이고, T 아니면 F고, J 아니면 P잖아요. 자, J니까 여기 T에 E가 붙잖아요. 그죠? 그럼 N에는 뭐가 붙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얘가 E가 붙었으니까 얘는 I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I이기 때문에 얘가 그냥 1번이 되는 겁니다. 그럼 얘가 2번이 되죠? T의 짝이 뭐죠? T의 짝이 F. 그럼 옆에 F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N의 짝은 뭐죠? S. 이렇게 짝이 S가 여기 오는 거예요. 얘가 I니까 얘가 E. 그죠? 얘가 E니까 얘는 그냥 I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3번, 4번이 되는 겁니다. 표정이 예. 그럼 이거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거 J니까 뭘 많이 쓰죠? 3번 많이 쓰죠. 그렇죠. 그러면 T에 E가 붙죠. 그럼 N은 자연스럽게 뭐가 붙어요? I가 붙죠. 그럼 N에 자연스럽게 I가 붙죠. 그렇죠. 여기까지는 따라오셨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예요? 여기가 E예요. 그럼 얘가 앞에 오지 않고 누가 앞에 와요? T2가 앞에 와요. 그래서 얘가 이쪽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가요? 1로 가요. 이해가 갔습니까? 그럼 N의 짝이 뭐죠? S. T의 짝이 뭐죠? F. T의 짝이 F. F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E니까 얘는 뭐가 돼요? I. 얘는 I니까 여기 E.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기능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어머니 아까 나왔던 게 뭐죠? 어머니 아까 나왔던 게 INFP.
P죠. 자, 1번 P니까 1번, 2번, 3번 중에 어느 걸 많이 쓰죠? P니까? 그죠? 2번을 많이 쓰죠. 그러면 N에 소문자 E가 붙어요. 그럼 F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붙어요? I가 붙죠. 여기까지는 오셨죠? 자, 그럼 이제 주기능을 찾아야 되는데 얘를 봐야 돼요. I잖아요. 그럼 얘가 먼저일까요? 얘가 먼저일까요? 그렇죠. 그래서 FI가 먼저 오고 NE가 자리를 바꿉니다. 이렇게. 왜? I이기 때문에. 그래서 N의 짝이 뭐죠? S. F의 짝이 뭐죠? T.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E니까 얘는 자연스럽게 I. 얘는 I니까 자연스럽게 E. 그래서 이게 1번, 2번, 3번, 4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주기능으로 사용하시는 게 뭐가 되는 거예요? F? I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NE가 부기능이잖아요. 그런데 얘가 E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어머니가 뭘로 보이는 거예요? 직관형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어머니는 뭘 많이 쓰고 있어요? 감정을 많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자기하고 안 맞아. 자기가 무슨 직관이야. 이렇게 얘기를 아니면 그렇게 얘기를 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능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이 어렸을 때부터 빈정상할 일이 많았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F가 주기능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감성적이었을 수도 있어요. 맑고 투명하다고 얘기해야 되나? 저도 학생들 가르쳐 보면 유난히 맑은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비춰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학습이 안 될 정도로. 예, 그런 친구들이 주기능이 FI인 거예요. 자, 그럼 또 다른 분 제가 또 한번 해드려 볼까요? 이제 이해가 좀 가세요? 자, 어떻게 되시죠? ISFJ. 자, 그럼 얘를 제일 먼저 보면 되죠. J를 쓰시니까 인식과 판단 중에 뭘 많이 쓰시죠? 판단. 그럼 F에 E가 붙죠. 그럼 S에는 자연스럽게 뭐가 붙어요? 그렇죠. I가 붙죠. 이렇게 됐죠. 그런데 어머니가 I니까 이 자리 바꿀 필요가 없죠. 그럼 S, I, F, E. 그러면 F의 짝이 뭐죠? T. 그러면 T, 얘가 I니까 얘는 E니까 얘가 I. S의 짝은 N. 네, N. 1위. 오케이? 그래서 어머니가 주기능이 SI예요. 그런데 겉으로 보이기에는 어머니 감정형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옷가게에서 어머니 눈을 보시고 호소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사실은 어머니는 그 호소에 못 사지 않습니다. 디자인의 마음이 들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래서 주기능은 SI인데 남한테 보여지긴 어떻게 보여주는 거? 저 사람 왠지 감정일 것 같아. 예, 이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이 봤을 때, 그래서 MBTI는 남이 판단 못해요. 제가 철저하게 T인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말로는 제가 연습해서 뭐 할 수 있습니까? 안 됐다. 슬프다. 그랬구나. 되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머릿속에 뭐 하고 있을까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생각하고. 이게 차가 쫙 옵니다. 저 정도 속도면 시속 몇 킬로니까 내가 여기서 두 발짝만 뒤로 물러서면 차를 피할 수 있겠구나. 전 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왜죠? 그러니까 왜 차 사고가 날 때 보면 벌써 왁 하고 소리 지르는 분 있지만 저도 소리는 지르지만 머릿속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계산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주기능이에요. 자, 이제 주기능 좀 이해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제 오셨으면 70%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MBTI 자체 알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MBTI 이제 뭔지 아셨죠? 구스타프 칼 융의 심리 분석 유형론, 타이폴로지가 기본 원리이고요. 마이어스하고 브리스가 거기에 인식과 판단을 집어넣습니다. 100년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100년 동안 테스트한 사람들 자료만 모아도 이건 신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계속 퀘스천 마크가 붙는다? 주기능과 부기능을 찾지 못하기 때문이고, 자기 MBTI가 검사 결과하고 상관이 없이 해석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들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뭐 해야 돼요? 선천적 선호 경향. 그래서 우리 아이의 MBTI를 테스트 봐서 아는 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아이의 MBTI 어머니 눈에 보이셔야 돼요. 벌써 에너지가 외부로 방출되는 아이냐 내부로 방출되냐 아니냐 보면 장난감 상태만 봐도 압니다. 이해가 가시죠? 장난감이 좀 약간 많이 그게 부셔져 있고 기스가 나 있는 아이 이일 확률이 99%입니다. 장난감이 덜 부셔져 있고, 물론 놀다 보면 망가지기는 한데 대체로 느낌이 딱 오시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야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고 노는 친구들이 있고,
혼자 노는 친구도 있고 놀아도 이렇게 뒤따라 가는 애 있어요. 뭐 하자 그러면 응 하고 하는 애. 그래서 얘는 왜 이렇게 얘를 따라만 하지? 아이입니다.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은 어머니들 E하고 I는 나눌 수 있습니다. 또 J하고 그죠? P도 나눌 수 있어요. 그죠?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날에 용돈 받고 할머니들 세뱃돈 받고 다 어머니들이 다 인마이 포켓 하시잖아요. 그죠? J인 아이들은 통장을 갖고 오라고 합니다. 따로 장부에 기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잔금이 익어야 되는데 왜 이렇지? 네. 그리고 만약에 어머님이 자기 돈 허락 없이 급해서 썼다. 난리가 납니다. 분명히 이자 쳐서 주셔야 됩니다. 네, 변동금리 쳐서 주셔야 돼요. 피인 친구들은 속상해 하면서도 그 속상한 거 마음은 너무 속상해 하면서도 그리고 엄마가 이걸 좀 채워놔 주기를 바라면서도 엄마를 많이 감정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 그러면 주기능 잘 찾으셨죠? 이제 정말 핵심을 알려드립니다. MBTI하고 이제 뇌발달 연결시킬 거예요. 자, 주기능이 6세에서 12세 우리 아이의 삶을 좌우합니다. 6세에서 12세, 즉 유치원, 초등 저학년, 중학년까지. 자, 0세에서 12세가 주기능이 발달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영웅이고 선장이고 엔진입니다. 이제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이의 주기능이 학습력이에요. 자, MBTI를 하시다 보면 이게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MBTI가 공부를 잘할까요? 어떤 유형의 MBTI가 공부를 잘할까요? TJ요. 자,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NT라든지 그죠? ST라든지 T가 들어가는 친구가 잘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잘 아셔야 돼요. 공교육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에요. 기준을 세운 교육입니다. 즉, 그 기준에 성향이 맞으면 편하게 공부를 하는 거고, 그 기준과 성향이 멀어지면 자기 힘들게 하는 겁니다. 자, 쉽게 얘기해서 띠틀 높이를 딱 기준 세워놓고 이 띠틀 넘어야지만 잘하는 거고 못 넘으면 못해. 그런데 몸이 잽싸게 잘하는 친구가 있고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이론은 알겠지만 몸이 안 따라주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겁니다. 그래서 MBTI 어떤 유형이 공부를 잘하느냐? 한마디로 공교육 스타일과 맞는 아이. 그러면 우리 아이는 물 건너갔네요. 아닙니다. 우리에겐 뭐가 있어요? 개인 학습이라는 게 있고 가정교육이라는 게 있고 자기 플랜 학습이라는 게 있습니다. 2022년도 교육과정 개편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고교 학점제. 고교 학점제가 뭡니까? 자기가 원하는 과목을 자기가 듣고 조기에 고등학교를 뭐 해버리는 거예요? 졸업하는 거잖아요. 학점만 채우면 됩니다. 대학하고 거의 비슷해요. 자, 그만큼 이제는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공교육의 스타일과 폭이 넓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아셔야 되는 게, 자, 0세에서 12세는 주기능이 발달합니다. 자, 20세까지 주기능과 부기능이 같이 여러분을 키워갑니다. 즉, 중고등학생들 주기능과 부기능으로 학습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5세에서 35세가 이제 직장생활 한참 많이 할 때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35세 이후에도 직장생활을 하지만 제 말은 사회에 진출해서 자기 밥그릇,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그죠? 이 시기에 3차 기능이 개발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하고 10대하고 20대는 완전히 아이가 어떻게 돼요? 다른 아이가 됩니다. 노는 물이 달라요. 3차 기능이 올라옵니다. 35세에서 50세 열등 기능이 개발됩니다. 이러면서 자아가 서서히 통합되고, 제가 아까 50세부터는 뭐 해야 된다 그랬어요? MBTI가 균형을 잡아서 살아야 돼요.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게 뇌와 관련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가 수태를 해서 4주까지 뇌세포가 1000억 개의 세포가 형성이 되죠. 가장 인간에 있어서 뇌세포가 가장 많을 때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3세까지입니다. 자, 레고 블록이 제일 많을 때예요. 그런데 이 레고 블록의 역할은 뭡니까? 거의 제거가 됩니다. 필요한 레고 블록만 남겨요. 자, 그래서 신경 네트워크가 조직화되고요. 10조개가, 변형계가 발달이 됩니다. 자, 중요한 건 3세에서 6세 사이에요. 전전두엽이 발달하고 해마가 성숙해져요. 그러면서 4, 5, 6, 7세 우방구가 발달합니다. 자, 이쪽 우방구. 그래서 이 시기에 우리 아이가 뭘 갖고 생활하기 시작합니까? 주기능 갖고 생활하기 시작해요. 즉, 인식이 빠른 아이들, 판단이 먼저 빠른 아이들, 인식이 빠른 아이들은 예쁘다, 맛있다, 갖고 싶다,
게다가 물건에 대한 집착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장난감, 자동차 있는데 또 사달라고 합니다. 왜? 걔는 인식이 빠르기 때문에 이 차와 이 차의 차이를 알거든요. 근데 엄마가 봤을 때는 뭐야? 똑같은 빨간 차. 근데 걔는 아니야 진짜 똑같아. 선생님 똑같아요. 번호도 똑같아요. 새 차 헌차. 새 차 헌차 쓰던 거? 안 쓰던 거. 예. 그렇죠? 그런데 판단이 빠른 아이는 그러면 이거 대신에 뭐 해줘? 타협을 걸어옵니다. 예, 아이. 그래서 이때가 중요한 건 3세에서 6세 사이에 우방구가 발달해요. 제가 독서지도를 공부시키고 뇌인지 과학을 공부시킬 때 가장 안타까운 게 이 시기예요. 이 시기에 사실은 모국어를 정말 많이 넣어주셔야 돼요. 이 모국어가 그 다음 평생 학습의 베이직이 돼요. 그럼 모국어를 많이 넣어준다는 게 무슨 소리냐? 우리 일상생활에 아이와 어머니가 대화 나눠봐야 몇 단어 쓰실 것 같아요?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잘 때까지 어휘가 몇 개 있으실 것 같아요? 3,000개요? 300대 단어도 안 돼요. 남편하고는요? 10단어도 안 됩니다. 네. 이게 맞아요. 심지어는 나이가 들수록 한 단어만 갖고 다 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모국어를 많이 넣어주라는 얘기가 엄마가 말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도대체 할 말이 없다 그래요. 당연히 할 말이 없죠. 일상생활 용어로 뭔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책을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책을 읽어주는 건 그림책의 스토리를 읽어주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림책에 글자로 쓰여있는 글은 그 그림책의 하나의 샘플 이야기일 뿐이고요. 어머니가 계속 뭐 해주셔야 돼요? 창작하시는 겁니다. 말을 계속 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림책에 색깔을 넣어도 이거 거무죽죽하네, 불구수레하네, 시뻘겋네, 벌거죽죽하네 하면서 뭐 해야 돼? 어휘에. 우방구는요, 우리 언어와 관련된 건 다 좌방구예요. 브로카 영역과 베로니케 영역이 전두엽의 앞부분과 축두엽.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읽는다는 건 다 이 청각 신호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 안 내고 읽을 때 머릿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내가 나한테 읽어주잖아요. 그거 잘하는 사람이 똑똑한 사람입니다. 자기 목소리, 이너 스피킹이 들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방구는 그럼 뭐와 관련되느냐? 언어는 언어인데 느낌 언어. 그러니까 새빨갛다와 시뻘겋다의 차이를 아는 게 우방구입니다. 사랑해와 사랑해를 아는 게 우방구입니다. 그래서 우방구에서는 언어를 엄청나게 많이 뭐 해줘요? 모국어를 확실하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실제로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우리 노벨상 타신 분들 대한민국은 영광스럽게 한 분 계시잖아요. 노벨 평화상. 일본은 17명 전부 다 물리화학입니다. 기초과학이에요. 자, 그분들의 특징. 사실 전 세계에서 IQ 검사하면 1위가 한국 사람인 건 아시죠? IQ가 제일 높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16번째예요. 그런데 노벨상의 80%는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럼 일본 분도 IQ 높아요. 삐까삐까하죠. 그래서 동북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 요 셋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이제 싱가포르가 어떻게 컨디션이냐에 따라서 싱가포르가 중국계가 많잖아요. 그래서 싱가포르의 컨디션에 따라서 일본과 중국이 엎치락뒤치락 하는데 한국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했죠. 한국 사람들 왜 이렇게 IQ가 좋으냐? 그들이 무서운 사람들인 거예요. 쇠젓가락을 쓰는 거예요. 나무젓가락도 힘든데 이거는 쇠로 된 젓가락으로 그만큼 이게 두뇌가 발달했는데 그러면 왜 노벨상은 없느냐? 이 좋은 머리로 뭐 하기 때문입니까? 모국어를 우습게 생각해서 그래요. 17명 노벨상 타신 분들 중에 영어 하시는 분이 없습니다. 일본에서. 논문을 영어로 발표하지 않았나요? 당연히 영어로 발표하죠. 다 번역해준 사람이 있고 다 제자가 있습니다. 본인 연구하는데 무슨 영어 공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인사이트하고 통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모국어가 필요해요. 외국어는 모국어의 60%를 넘지 않기 때문에 이 우방구가 발달할 때 정말 뭐 해주셔야 돼요? 온몸으로 우방구를 발달시켜 주셔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아이가 쓰는 게 뭐다? 주기능이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아이를 잘 보시면 얘가 주기능이 뭔지가 나옵니다. S인지 N인지, 그죠? 아니면 T인지 아니면 뭐입니까? F인지. 그래서 벌써 F를 많이 쓰는 아이는요, 말하는 게 예뻐요. 오빠가 이렇게 해서 했구나. 내가 그럼 양보를 할게. T 많이 쓰는 애는
네가 그때 한 번 했으니까 나는 한 번 더 해야 돼. 너 5분 썼잖아. 나 3분 쓸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양보를 안 하니? 죽이는 거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딱 3분 뒤에 알람 울리게 해줄게. 그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우리 아이의 뭐가 딱 보인다는 얘기입니까? 주기능을 보실 줄 알아야 돼요. 이 주기능을 바탕으로 뭐가 시작돼요? 이제 학습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자, 그래서 7세에서 15세가 되면 좌반구가 발달해요.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는 논리와 수학적 계산, 좌반구, 언어, 이제 음가, 음운, 자음, 모음, 그죠? 단모음, 이중모음, 그죠? 그 다음에 울림소리, 안 울림소리가 구분이 갑니다. 그러면서 분절음과 비분절음, 장단음을 구분을 해요. 그러면서 음가가 발달해요. 자네가. 역시 자네 통합 때도 뭐 해주셔야 됩니까? 이제는 읽어주셔도 어떤 걸 읽어주셔야 돼요? 과학적인 거, 사실스러운 거. 이야기도 어떤 이야기? 스토리가 원인과 인가로 딱딱딱 정리가 되는 거. 그래서 절대 만화책은 읽어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읽어주시지 않겠죠. 만화책은 접하게 하시면 안 됩니다. 만화책은 좌반구의 발달을 막습니다. 특히 전두엽을 너무 과하게 발달시켜서 아이의 끈기와 인지력을 다 망쳐놔요. 우리가 전전두엽의 역할이 뭐냐? 계획을 짜고 실행하는 역할이에요. 계획을 짜기 위해서는 굉장히 분석적이고 비판적이고 체계적이어야 되고,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끈기와 인내와 집착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화책은 그걸 다 망칩니다. 예, 그래서 만화된 책이 아니라 줄 굴러낸 책을 읽어야 되고, 인과관계가 확실해야 되고, 더 중요한 건 9세에 인성 발달은 끝납니다. 평생의 도덕성은 9세에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9세까지는 어떤 책을 읽히셔야 돼요? 제가 계속 이야기했지만 인과가 확실한 거, 원인과 결과가 확실한 거. 그래서 세상은 말이야 회색도 있고 붉은색도 있는 거야. 그거는 9세 이후에. 착한 건 착한 거고 나쁜 건 나쁜 거고, 전래동화도 순수 전래동화. 이게 탈무드도 순수 탈무드. 개미와 배짱이 혼나야 돼요. 개미는 성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바뀌어갖고 그래서 배짱이는 말이야 가수가 된 거야. 빌딩 세웠잖아 강남에. 개미는 말이야 평생 이루고 있네. 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공부하라는 소리 안 듣습니다. 엄마 왜 공부해야 돼? 엄마 나 공부시키는 이유가 좋은 대학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거잖아. 엄마 요즘 대학 안 나와도 잘 먹고 잘 살아. 예,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생이 리셀하고, 아시죠? 리셀 사놨다가 되팔고 리셀하고, 예, 비트코인하고 주식하고 돈 법니다. 그럼 어머니 하신 말 있으시겠어요? 없습니다. 예, 그래서 9세에 좌반구, 우반구에 통합될 때 9세에, 그죠? 자,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이때도 계속 뭘로 갖고 산다는 얘기가, 얘가 주기능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10세에서 11세에 이제 발달된 운에 발달된 좌뇌가 연합됩니다. 뇌량을 통해서. 그래서 이게 연합된다는 게 뭐냐면, 이제 사실 사람이 저도 극좌뇌지만 좌뇌만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양쪽을. 그래서 전뇌라고 그래요. 우리는 전뇌를 사용하는 아이로 키우셔야 돼요. 연합이 돼서 이제 뇌가 완성되는 시기가 12세. 이제 여기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주기능 12세에 주기능 우리 인생 살죠. 뇌가 12세에 완성됩니다. 딱 맞아 떨어져요. 자, 뇌가 완성이 되고 이거 뇌 갖고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아이 평생 살고 있고 우리 어머님들도 그때의 뇌로 지금 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기능을 긍정시켜주고 잘 발달시켜주고 주기능을 좋은 쪽으로 발달할 수 있도록 키워주신 아이가 학습적으로도 확실히 그죠? 좋은 성과를 내고 뇌가 완성됐을 때 높이의 각도가 다릅니다. 자, 뇌가 완성이 된다는 게 뭐냐면요. 우리 뇌는 가소성에 있어서 계속 변해요. 12세라는 나이를 기점으로 그 전에는 한 달만 자극을 줘도 각도가 탁탁탁 올라갑니다. 안 주면 탁탁탁 꺾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아이 핸드폰 하고 있고 만화책 보고 있고 멍 때리는 건 괜찮은데, 그죠? 단순한 걸 하고 있다. 즉 책을 읽어도 지적 자극이 안 되는 책을 읽고 있다. 그럼 내가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이게 이 변화시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자꾸 뭐 하시는 거예요? 못 지시는 거예요. 그럼 12세가 넘으면 변합니다. 변해요. 단지 뭐예요? 그 각도의 흐름이나 기간이 어떻게 돼요? 완만해져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이유는 얘는 6개월 내지 8개월이 걸려요. 자, 이번 학기 망쳤어. 그래서 학원을 열심히 다녔어. 다음 학기 망칠까 안 망칠까? 망쳐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킵고잉 공부를 계속 하는데 어머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학원 안 되겠다. 옮기자. 야, 내 아시는 어머님이 여기 학원 괜찮다더라. 안 됩니다. 제가 중학교 학부모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은
keep going. 하던 건 그대로. 결과 바라지 마세요. 하던 건 그대로. 안 하던 짓은 안 하게. 하던 짓을 그만두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합니다. 더 이상. 그래서 6개월 생각하셔야 돼요. 그럼 우리는 5년. 그래서 어른은 안 바뀌는 거예요. 뇌가 바뀌어야지 행동이 바뀌어요. 다 이해합니다. 알아들었어. 그래. 예를 들면 금연 하나만 해볼까요? 너무 금연은 너무 안 맞네. 아무리 이론적으로 금연 나빠. 막 담배에 막 이런 사진이 쓰여 있어. 안 바뀝니다. 금연은 성공했다 그러면 최소한 몇 년은 성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5년. 그러면 더 나이 들면 심각하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안 변하니까. 그래서 이때가 뇌 완성 12세가 중요해서 12세까지 뭘로 산다? 주기능. 그리고 12세부터 20세까지 이제 부기능이 올라와요. 요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부기능이 올라와요. 그럼 우리 아이들가 중고등학교 때 학습 뭘로 한다는 얘기예요? 세워놓은 주기능과 올라온 부기능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S가 주기능인 아이는 그죠? 일단 벌써 필기 도구도 색깔이 다양한 걸 좋아해요. N이 주기능인 아이, 저는 학교 다닐 때 내내 샤프 하나만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여기다 이렇게 꽂고 다니거나 이거 꽂고 다녔습니다. 전 극히 아주 강렬하게 N 쪽인 사람이어서 볼펜에 대해서 색깔 줄 수 있게 바꿔서 그어. N인 사람 왜 그 색깔을 바꿔야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S인 사람은 시키지 않아도 뭐합니까? 빨간 거, 노란 거, 막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부기능이 올라오기 때문에 부기능이 이제 F인 사람은 이제 감정적인 것도 같이 올라오고요. 또 아니면 부기능이 예를 들면 T인 사람, 부기능이 T인 사람일 때 그때부터 뭐합니까? 뭔가 이렇게 질문도 많아지고, 따지고 듭니다. 그리고 부기능이 T인 사람이 10대가 되면 약간 비관적이 될 수도 있어요. 사고적으로 생각했을 때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부기능이 20세까지, 그래서 그럼 이때가 뭐입니까? 고3이에요, 고3. 고3, 그리고 뭐, 재수 1년차, 2년차, 재수 1차, 2차, 보통 재수 3차까지는 가잖아요. 그럼 이제 주기능, 부기능으로 사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0세 중반부터 30세, 이때가 한참 뭐 할 때요? 연애할 때. 연애하고, 그죠? 자기 사회생활하고, 그러면서 내가 무슨 사회생활을 해야 되지 막 부딪혀보고, 이때 이제 뭐 합니까? 3차 기능. 그래서 아이들 쫙 보시면요, 얘가 이런 면이 있었어? 정말 너는 나를 끊임없이 놀라게 하는구나. 이 시기가 이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30대 중반부터는 요즘 아이들은 이제 비혼이 너무 많아서 어떻게 제가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우리 그래도 가장 기본적으로 잘한다 싶을 때는 30대 중반에는 그래도 뭐가 이루어져 있어야 돼요? 가정을 꾸미고 생활을 하죠. 이때부터는 이제 열등 기능이 올라와서 쉽게 얘기해서 정말 안 하던 짓 합니다. 자, 어느 날 갑자기 막 오토바이를 타겠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갑자기 뜬금없이 직업을 바꿔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자, 보시면 알겠지만 15세에서 35세 사이 보면요. 35세 이후 뇌가 쇠퇴해요. 그리고 뇌 수명은 길어야 48세, 45세. 뇌는 45년에서 48년이면 수명이 끝납니다. 그런데 우리도 100대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다 좀비로 살아가는 거죠. 진짜 진심입니다. 제가 이게 실버 교육 갔을 때 어르신분들 앞에서 정말 건방지게 저도 치매, 그쪽도 치매, 같은 치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죽어요. 사고사, 질병사, 치매사. 우리가 자연스럽게 죽는다는 게 다 치매입니다. 그래서 45세나 48세부터 이상 단백질이라는 게 뇌에 쌓이고 그게 이제 밑으로 깔아앉기 시작하는데 깜빡깜빡하고 어떤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고 이제 뭔가 얘기할 때 그거 있잖아. 그거 어제 그거 봤어. 그거 봤어. 그걸로 다 모든 게 통하고 내가 그걸 어디다 뒀더라. 지금 이렇게 습관이 이렇게 바뀝니다. 내가 지금 이게 필요해. 지금 당장 이렇게 합니다.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 이거 지금 안 하면 나 다음에는 기억을 못해. 자, 그게 건망증이 아니고 뭐죠? 초기 치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치매 있잖아요. 막 벽에 똥 바르고 막 먹는 것만 찾으시고 나 16시래야 막 이렇게 하는 그 치매는 중기 치매예요. 그래서 예쁜 치매는 초기가 길다가 중기 말기로 바로 넘어가는 거고요.
안 이쁜 치매는 초기가 짧다가 중기가 길어요. 10년, 20년. 그러다가 말기. 예. 그래서 중요한 건 50대부터 왜 MBTI 균형을 맞춰야 되느냐. 결국 우리는 뇌는 자기 역할을 다 한 거예요. 우리 뇌가 왜 필요하죠? 제가 진화와 적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솔직히 왜 45세가 뇌 완성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기적 유전자 생각해 보세요. 할 거 다 끝낸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사실 지구상에서 더 이상은 이제 뭐입니까? 필요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래서 뇌가 그걸로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 그 안도현 선생님의 연어라는 작품에서 보면 뭐야 그럼 내가 은빛 연어가 그러잖아. 그럼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산 게 이 초록강물 거슬러 올라가서 알이나 낳고 뒤지려고 이렇게 산 거야? 뭐야 인생이 뭐 있다고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연어조차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라고는 그런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50세 이후에 우리가 삶을 완성시키고 내 삶의 좀 더 멋진 마지막을 마무리를 위해서 MBTI를 이해하고 자기를 완성해 나가는 게 진심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